여러분 그 롤토체스 같은 거 아세요? 롤토체스? 롤토체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롤은 아시죠? 롤 캐릭터들을 이렇게 조합을 합니다. 조합을 하면은 이 조합이 시너지가 발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제일 센 조합이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고점을 보는 조합이 있어. 고점 본다는 게 뭐죠? 초반엔 좀 지는 거야. 지면서 가는 거야. 초반엔 좀 지면서 가다가 이제 버티다가 이 파츠를 다 모아가지고 그 조합이 딱 맞춰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막을 수가 없다. 최종 고점이 제일 높은 게 시작부터 좋은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뭐 그런 건 보통 너프 먹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야. 보통 극고점을 본다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 사업이 그런 거죠. 내가 하이 리턴을 원하니까 사업을 하는 거지. 내가 로우 리턴 원했으면 사업 안 하죠. 나는 하이 리턴을 원해. 그러니까 당연히 하이 리스크를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로우 리턴을 원했으면은 그냥 로우 리턴스럽게 살면 됐었어. 근데 인생이 그런 거야. 인생이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점을 노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고점을 노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다들 고점을 원하지. 근데 고점을 원하잖아? 그러면은 그 값을 치러야 돼. 초반에 좀 저 터져도 돼. 왜? 고점 보니까 초반에 연패 운영해도 돼요. 어차피 후반에 다 때려잡을 거니까. 물론 연패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연패하는 과정이 고통스럽지. 로리스크 하이 리턴이요? 로리스크 하이 리턴이 사실은 드물죠. 없진 않지만 드물다. 그거는 로리스크 하이 리턴은 뭐죠? 이거는 행운의 영역이에요. 거의 행운의 영역이라서 저는 행운을 쫓기보다는 정석으로 갑니다. 정석. 꼼수를 노리기보다는 정석. 그래서 내가 정말로 큰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응당 그거에 합당한 고통을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고점을 충분히 유지하고 그리고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벼락부자가 그 벼락부자로 얻은 돈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만한 그릇이 안 된 거야. 그 돈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니까는 그냥 그 돈이 다 새어 나가잖아. 그래서 저는 고점 운영할 거면은 고통스러운 삶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점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응당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 내가 최상급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해. 근데 최상급 엔지니어답게 스스로를 관리를 못했으면은 어떻게 최상급이 됨? 안 되거든요. 코스트를 지불해야 돼. 코스트를 지불해야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인생을 걸었다는 게, 야, 이게 인생이 올인이거든요. 올인을 한 거라서 뭐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뭐 자본도 그렇고 뭐 에너지도 그렇고 젊음도 그렇고 모조리 다 쏟은 거지. 여기에 이제 관심도 포함되고, 내가 다른 거에 이제 관심을 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쏟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잖아. 성공이라는 게 뭐 누구나 다 하기 쉬우면 뭐 개나 소나 다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스스로가 50점 정도라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그래서 나는 평균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엄청 천부적인 사람이 뭐 26살에 뭐 몇십억 몇백억을 벌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 그건 그 사람의 복이고 재능이고 이 사람은 아무 관심 없고, 나는 평범한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그 정도 성공을 원한다면은 그에 응당해야 할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나은 점이 물론 조금이라도 있긴 하겠지. 근데 그거가
유의미한 어마어마한 그런 뭐 시간 절감 그걸 해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남들보다 뭐 100시간이 뒤쳐져 있다. 그러면은 100시간을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때서야 내가 그들과 동일한 테이블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보다 어린 나이에 뭐 대성한 사람에 대해서도 막 별 생각도 안 하고요. 늦게 성공하거나 뭐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도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각자가 갖고 있는 무기와 재능을 갖고서 살아가는 건데, 나는 그런 면에서 뭐 대단히 덜 떨어지지도 않았고 대단히 잘나지도 않았다. 그냥 평타라서 이 평타인 거 갖고 잘 캐리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살다 보면 어느 날 뭐 나한테도 뭔가 숨겨진 재능이나 행운 같은 게 딱 잘 맞으면은 운 좋게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희망이죠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꼼수를 바라면은 그때서부터 사람이 비겁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비겁해지는 거야. 예를 들면 남들이 쉽게 뭐 누구는 뭐 코인으로 해가지고 뭐 10억을 벌었네, 뭐 100억을 벌었네, 별거 안 해도 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줄 수 있거든요, 살다 보면은. 근데 이게 되게 스스로를 비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노이즈가 계속 들어오면은 나도 이렇게 정도를 걷지 않고 그런 길을 가볼까? 나도 그냥 이참에 그냥 돈 몰빵해가지고 선물을 해볼까? 주식을 해볼까? 코인을 해볼까? 그게 되게 중심을 원래는 굉장히 정돈된 길을 걷고 있다가 그 길을 완전히 탈선해가지고 되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게 휘청휘청 가다 보면은 원래 같았으면은 꾸준히 갔으면은 애진작에 도착했을 곳을 휘청휘청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는 한참 늦게야 도달하는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을 정했으면은 뚝심 있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전에 지난 몇 년 동안은 그러지 못했어요. 애초에 그냥 뚝심도 없었고 그냥 누가 하자고 하면은 뭐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이 인생의 방향성이 약간 이렇게 갔던 거지. 이렇게 막 파생적으로 갔지. 여기 이제 그 로비스트들이랑 놀았고, 그리고 뭐 코인하는 놈들하고도 놀았고, 그리고 뭐 개발 시장에서도 좀 있었고, 뭐 그 밖에 뭐 온갖 곳을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방향성이 없었던 거야. 방향성이 얘기할 거리는 생겼는데 방향성은 없었어. 그냥 경험만 한 거지. 그래서 방황을 한참 한 것 같아요. 방황을 한 1, 2년 한 것 같고, 방황 1, 2년 했으면 뭐 충분히 했지. 제가 옛날에는 예스맨이어가지고 누가 뭐 하자고 하면 예스 했는데 예스 해봤자 별론 것 같아요. 노라고 말하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거절하는 게. 왜냐면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으면은 나머지를 모조리 다 노를 하는 게 쉬워요. 거절을 하기가 쉬워. 예스 하나가 존나 큰 게 하나가 딱 있으니까 여기 난 이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고려 대상도 안 되는 거야. 누가 뭐 하실래요? 뭐 해주실래요? 관심이 없어. 그냥 난 이걸로 가야 되는 거야. 너무 하나가 크니까 이게 다 하찮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중심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뭐 하자고 하나 할 때마다 그게 엄청 크게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텅 비어있으니까, 마음이 텅 비어있으니까 누가 하나 갖고 오면은 야 이거에다가 몰빵을 해볼까? 또 누가 하나 갖고 오면은 요거에다가 몰빵을 해볼까? 자꾸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저도 어렸을 때는 뭘 해야 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진짜 어려운 질문이더라고. 왜냐면 그 질문에는 책임감이 담겨 있어요. 뭘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는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걸 결정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거에 대한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 내가 개발자로 살기 시작했으면은 개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에 대해서는 다 노라고 한 거잖아. 거절한 상태잖아. 그럼 그 거절한 값을 내가 증명을 해내야 돼. 내가 이제 개발자로 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냥 쉬는 청년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두렵거든. 뭔가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내가 온전히 내 삶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그 선택을 해서 하나를 오히려 정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빡세게 몇 년 해보다가 정 아니면 나오면 돼. 오히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뭐든지 한번 몰빵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경험치랑
경험치를 또 많이 먹기 때문에 이 경험치가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경험치 쫙 빨고 그 경험치 먹고서 또 딴 거 할 수가 있어. 사회 경험이라는 게,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 이제 개발자로 살다가 다른 쪽 넘어가는 사람들도 꽤 돼요. 개발이 주가 아니지만은 약간 뭐 개발자랑 소통하는 일을 새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커리어가 좀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커리어가 변경되려면 애초에 그 전에 개발자로서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인 게, 사업도 한참 하고서는 처음에는 이게 엄청 잘 될 것 같아가지고 몰빵을 했지, 에너지를 다 썼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아닌 거야. 아니면은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신념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게 돼요. 점점점 이게 점점점 힘싸움을 하는 거야. 원래는 한쪽이 압도적이었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압도적이었다가 하다 보면 점점 그 반대 생각이 커져. 그러다가 현실을 점점 마주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게 역전이 되죠. 역전이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이거를 살려야 될 이유랑 그런 걸 고민을 해, 현실적인 이유를. 그러다 정 안 되다 하면 이제 드롭시키는 거고. 근데 그 드롭하는 과정이 배우는 게 많아요. 자기의 신념을 꺾는 게, 스스로가 꺾는 과정에서 내가 틀렸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패해서 배우는 게 정말 많아. 원래 제가 그 IT 그 개발사를 운영했으니까 사업가들 많이 봐요. 신생하는 신생 기업들, 신생 대표님들 보면 다 지 제품이 잘 될 거라고 헛소리 하고 다녀. 막 이거 하면 대박 날 거래. 근데 제가 보면 이미 시장에 깔린 거 엄청 많아. 깔린 거 엄청 많은데 이제서야 뒷북 치고서 들어오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 조사를 안 해가지고 그런 제품이 있었어요. 전혀 몰랐는데. 그런 놈들이 태반이에요. 예를 들면 100명이라고 치면은 100명 중에 거의 80%는 시장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막 이거 괜찮으니까 해봐야겠다 하고서 오는 놈들이 태반이야. 근데 저는 이쪽 분야에서 개발사 대표로 있었으니까 개발사 대표는 그런 제품들을 훨씬 많이 알잖아. 지금 진행되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주면은 괴로운 거야.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확신이 갑자기 흔들려. 근데 또 고해. 근데 고하다 보면 점점점 현실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잘못된 길을 택했구나를 스스로가 깨닫지. 근데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가 옳은 줄 알아. 옳은 줄 알아가지고 자꾸 자기만 믿으래. 잘 될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경험을 겪으면은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뭐라고 해야 되나, 배우는 것도 많고, 내가 스스로 실수했다는 그 경험을 쌓아야지 너무 오만에 빠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가장 지금 최근 것까지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미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시장 조사도 많이 하고, 또 차별화되는 점이나 온갖 것들이 막 머릿속에 뒤죽박죽 섞여 있더라고. 그러니까 손에 일이 확 잡히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일을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한다고 그게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정말 좋은 제품 만들려면은. 그게 하여튼 뭐 큰 도움이 됐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돌고 돌아서 어쨌든 정도를 걷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정도. 쉽게 빨리 성공하는 사람들 봤는데 보통 그 사람들 5년 안에 다 망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힘낼 수 있는 얘기가, 제 주변에 돈 좀 번다고 까불던 놈들 많았거든요. 자기가 뭐 얼마 벌었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루에 뭐 술값을 뭐 몇백만 원씩 맨날 쓰고 다니고, 뭐 룸에는 뭐 맨날 뭐 룸빵을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 양반들 모조리 다 망했어. 다 망했어. 감당하지 못하는 돈 얻은 대표들은 다 망해요. 다 망하고 주변에 피해만 끼치고 아쉬운 소리 하고 다니고 말 바꾸고, 그러다 보면 사기꾼이 되는 거야. 말 바꾸기 시작하면 그게 그때부터 사기꾼이에요. 설령 나를 믿어준 사람한테 피해를 끼쳤더라도, 피해를 끼쳤는데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속이지 않는다면 그건 사기는 아니야. 사기의 성립 요건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이 정도를 가잖아?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힘들어. 말 바꾸지 않고 산다는 게 힘들어요, 되게. 그래서 누가 갑자기 성공했다고 뭐 여러분 주변에 누가 뭐 대박 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너무 마음에 괴로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 새끼들 곧 망합니다. 태반이. 태반이 곧 망하고요. 저도 지금 고꾸라지는 거 몇 번 고꾸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주변에 뭐 연예인이나 뭐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갑자기 잘 된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물론 잘 돼서 꾸준히 잘 된 사람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나락 가는 사람이 태반이야. 나락 가서 어떻게 돼요? 먹었던 거 다 토해내. 먹었던 거 다 토해내잖아. 오히려 더 토해내는 사람도 있지. 지금은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서 그냥 남들이 뭐라던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증명해낸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 같은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죠. 도대체 무슨 확신을 갖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했냐고. 일부러 오른쪽 발로만 차지 않도록 훈련하려고 막 오른쪽 발에다가 그 앞점 같은 거 박아놓고 훈련했다며. 앞점이 박혀있으면 이제 오른발로 찰 때 앞점이 살을 찌르니까. 근데 생각해봐,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야. 축구선수 중에 태반이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재능이 없고 그리고 부상당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거야, 어떻게 얼만큼 성공할지는. 근데 행운과 재능과 그 모든 환경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 그들에게도 어마어마한 행운이 따른 거지. 그래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내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행운이 따라줘야 돼.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까딱 잘못해서 어렸을 때 큰 부상을 당했어 봐. 그러면 지금 같은 자리에 가기 힘들었을 거야. 왜냐면 중요한 순간마다 리그를 올라가야 되잖아, 축구 선수들은. 근데 예를 들면은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뭐 아킬레스건이 끊어졌거나 해봐. 그러면은 상위 리그를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거기서 멈출 수가 있다고. 그럼 위상이 완전 달라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행운이 뭔가 그 사람이 미친 듯한 노력으로만 온전히 해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오만한 생각이야.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고, 그때 그 때와 시간과 그 모든 게 다 맞춰줘야지만 정말로 감사하게 그게 되는 거지. 전 그래서 창업가들이 그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점점 오만해지는 창업가들이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만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한 창업가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걸 해내기 위해서 엄청 고생했다. 근데 물론 그거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긴 한데,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지금 이 세상에는 노력은 상수야. 그냥 그건 기본이야. 그건 기본이고, 그 기본을 한 와중에 정말로 운 좋게 내게 여러 가지 상황하고 맞춰져서 잘 된 거야. 나는 노력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가지고 나만 잘 됐다? 이거는 정말 오만한 행동이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인간을 숭배하는 행동은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대신 그 꾸준함을 가진 사람들이 존경스럽죠. 왜냐면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그 신념을 갖고서 계속 그 길을 간 거니까 그게 정말 대단한 거지. 그리고 그게 위대한 행동인 거고, 성공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성공하러 가는 그 과정이 위대했던 거야. 과정이. 손흥민 선수가 최다 득점 해가지고 그 상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게 위대한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해가면서 한국이 무슨 프리미어 리그를 뭐 밥 먹듯이 보내는 국가도 아니야. 애초에 간 선수도 몇 명 되지도 않아, 역사적으로.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강도의 훈련을 꾸준히 해왔다는 그 흔적이 위대한 거지.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길을 갔던 창업가들도 그런 면에서 위대한 거지. 예를 들면 토스도 그래요. 토스도 그렇고 배민도 그렇고, 처음에 지금 상상하는 시스템을 구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미흡하게 그냥 거기 하나하나 영업 뛰어가지고 발품 팔아가면서 뭐 전단지 돌리면서, 배민 같은 경우는 막 전단지 돌리고 사장님들한테 우리 거 써달라고 하면서 시작했잖아.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전혀 없단 말이야. 성공 사례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서 해낸 거 아니야. 전 그 과정이 위대한 거지 그 결과가 위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누가 뭐 쉽게 뭔가를 얻어냈다?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운이 좋고 그 사람이 정말 기회를 잘 포착한 거지, 그 사람이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사회가 그 정말 최선 다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국가가 있어요. 그런 국가가 어디냐? 핀란드 같은 국가가 실패를 해도 재기할 수 있는 힘을 국가나 사회가 제공을 합니다. 핀란드가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노키아가 박살났기 때문이죠. 노키아가
삼성의 2배만큼의 체급을 갖고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 노키아가 박살나면서 핀란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스타트업 해야 된다, 창업가들 키워야 된다, 실패한 사람들한테 기회 줘야 된다. 그래서 전 국가적인 그 체질 개선이 일어났죠. 한국도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어요. 내가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지. 내가 실패를 했더라도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한 번 더 해보자.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